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북괴 김여정이 한 말입니다. 제가 패러프레이징 한 게 아니에요. 선정적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원문이 이렇게 쓰였어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여기서 김여정이 말한 못된 짓은 대북 전단이죠. 그리고 여기서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 대통령입니다. 그냥 북괴가 혼자 떠들고 말았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영상을 찍지는 않았을 거예요. 걔들은 원래 별말을 다 하니까. 그리고 대북 전단은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괴도 대남 삐라를 계속 뿌려왔어요. 단지 이제 그게 별 의미가 없어서 이슈가 안 될 뿐이죠. 이제 누군가가 대남 삐라를 발견했다.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가까운 간첩 사무소를 찾아서 상담도 받고 안 그래요. 그저 인스타 소재일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아주 달라요.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저 담화문을 발표한 지 단 4시간 반 만에 통일부는 브리핑을 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예, 누가 봐도 쩔쩔매고 벌벌 기는 거죠. 지들이 생각해도 처음 반응이 너무 추해 보였는지 통일부는 같은 날 오후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또 해요. 거기서 통일부는 이 대북전단 관련 법령은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다. 예전부터 한 거다. 2017년에 문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급히 나선 거 아니다. 우리 원래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기에 더 추해졌죠. 다음 날에 또 브리핑이 있어요. 이날 통일부는 이 법률은 전단 살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합의를 이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종합적인 거다. 계속 검토해 온 거다. 이 얘기를 또 해요.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어맛하고 놀래서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해 왔어요. 하고 브리핑을 하더니 국내 여론을 의식했는지 또 계속 이건 김여정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이거 원래 하려고 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김여정의 담화문에 이런 문구가 등장해요. 좀 너무 강한 표현을 거르고 말씀드리자면 변명할 생각에 앞서 이 짓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잡돌이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다. 이따위 변명하지 말고 법이라도 만들어서 전단 살포를 막아라. 이렇게 하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니고요. 김여정 담화문에 실제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이라는 협박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담화문 바로 다음 날 김 DJ 아들 김홍거리가 아시다시피 이분 과거에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셨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 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해요. 공동 발의자는 조국 수호대 김남국이, 윤미향에게 안성 쉼터를 소개해준 이규민이 등이 포함됐어요. 당시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집을 4억대에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 의원은 여기를 살 때 7억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집은 모르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언론사를 운영하는 윤미향의 지인이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규민 씨의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의 소유였어요. 이상하죠? 홍거리뿐 아니라 더민당의 서른이도 이분도 과거에 재미있는 말, 재미있는 일 많이 하셨어요. 대북 전단 살포 시 7년 이하 징역을 살리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2곳을 고발해요. 원래는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처벌이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김여정이 오물들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꿔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해요. 무슨 이유로 고발을 했느냐? 이 이유가 가관이에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페트병에 쌀 같은 걸 담아서 같이 보내는 행위가 물품의 불법 반출이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납득이 가세요? 지들은 뭘 못 보내서 안 달란 놈들이 가만히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풍선에 쌀 한 병씩을 달아서 보냈다고 그걸 불법 반출이라고 처벌하겠다는 게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봐도 갑자기 이 법을 갖다 대는 게 정상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여정이 나는 못 본 척하는 내 놈들이 밉구나 하신 지 4시간 반 만에 정부는 우리는 절대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고 브리핑을 하고 법이라도 만들어라 했더니 하루 만에 국회는 북괴의 심기를 거스르는 국민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오물을 치워라 했더니 엿새 만에 그 단체들을 실제로 치워버린 겁니다. 심지어 NSC 청와대 산하 국가안전보장회의죠. 2019년에는 북괴가 미사일을 쏴도 소집이 안 되던 그 회의인데 여기서 나서서 대북전단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보는 일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상황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저기 속국입니까? 우리는 저쪽에 가지지 못한 자유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어째 갈수록 그 가치가 저쪽 기준에 맞춰지는 것 같아 보여요. 더민당의 김부겸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더럽히고 있다고. 글쎄요, 내가 보기엔 여기서 자유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 뿐인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